안녕하세요. 파라깡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실제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만 실제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올리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저도 그랬고 어느 누구도 다 겪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주식 투자에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차트의 3대 요소인 이 이동평균선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차트 매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매수와 매도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이 매매 기준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모든 다른 매매 방법들을 자신들이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이해가 덜 된 상황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 혼동만 올 뿐이지,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러한 누군가의 내용, 또 저런 내용,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매매 방법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매매 방법에서 중요하다는 이 이동평균선, 이것을 갖고 실제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그런 매우 중요한 기준과 함께,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큰 틀에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 속에 있는 기술적 매매 방법, 이 이동평균선, 차트를 통한 우리 기술적 분석할 때 3대 요소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런 이동평균선, 또 이런 캔들, 그리고 이런 거래량, 이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한 매매 방법의 3대 요소라고 그럽니다. 이평선, 캔들, 거래량.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 이평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매일 일정 기간에 종가를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서 연결한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종가를 그 해당 일수만큼 더해서 나누기 그 일수를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주로 말하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그렇죠? 이런 것을 봤을 때 5일선이라는 것은 5일 동안, 그렇죠? 21선이라는 것은 20일 동안 각각의 그 종가들을 다 더해서 그 숫자로 평균을 낸 것이죠. 예를 들어 5일선이라면 하루, 이틀, 3일, 4일, 오늘 종가가 500원이다. 그랬을 때 오늘, 어제, 3일 전, 4일 전, 5일 전을 나누기 5일선이니까 5로 해서 오늘 5일선의 값은 498원입니다. 그러면은 내일이 됐을 때 이거는 빠지겠죠. 그리고 내일 됐던 그 가격이 또 들어와서 5일선으로 나누면 뭐 얼마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나온 가격들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5일선은 5일 동안에, 그렇다면 20일 동안은 20일간의 종가를 나누기 20을 한 것이겠죠. 60일은 60일, 90일은 90일,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봉만 있느냐? 아니죠. 주봉도 있고 월봉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봉에서 5주선이라는 것은, 그렇죠,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주봉입니다. 현재 주봉 차트를 보는데, 주봉에서 이 하나의 캔들은 일주죠. 월, 화, 수, 목, 금. 월요일의 시초가에서 금요일의 종가까지, 이것을 하나의 캔들로 만든 것이 주봉입니다. 그렇다면 5주선이라는 것은 1주, 2주, 3주, 4주, 5주. 이 5주의 종가 나누기 5를 해서 이 5주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5주선, 여기에 5주선, 5주선, 이런 식으로 선으로 연결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20주선은 당연히 20주간이겠죠.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이렇게 해서 20주간을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20을 하면은 이 20주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은 다 동일하겠죠. 월봉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5월선이라는 것은 1월, 2월, 3월, 4월, 5월.
이 5개월 동안에 종가 더한 것을 5로 나눠준 것이 5월선이 되겠죠. 20월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봉, 주봉, 월봉이 있는데 또 분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단타 매매 또는 스윙 매매를 하더라도 이 분봉을 통해서 매수 시점을 잡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분봉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실 텐데요. 분봉은 일봉, 주봉, 월봉과 좀 다르게 하나의 분봉 중에서도 또 여러 개로 나뉩니다. 1분봉, 그렇죠. 뭐 3분봉, 5분봉, 10분봉, 뭐 15분봉 많이 있습니다. 30분봉, 90분봉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분봉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할 때에는 분봉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캔들이 있겠죠. 그리고 각 분봉에도 이렇게 이평선들은 모두 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1분봉으로 봤을 때 이 하나의 캔들은 1분이겠죠. 1분봉이니까. 2개의 캔들은 2분, 3개의 캔들은 3분. 그것이 1분봉에 저는 편하게 분봉이라서 분선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엄연히 따지면은 그냥 선으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분봉 같은 경우는. 일봉은 하루하루, 주봉은 주, 그리고 월봉은 월봉이라서 그렇게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라는 명칭을 붙여서 5일 이평선, 5주선, 5월선 하지만 분봉은 1, 3, 50, 15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선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분봉에서 이 1선이 5선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 5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5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1분봉에서 이 20선은 20분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 3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맨날 3분봉 뭐라고 많이 얘기하죠. 3분봉에서 5선은 뭘까요? 그렇죠. 3 곱하기 5, 15분 동안 이 캔들이 3분봉이 5개가 있으면은 그렇죠. 15분이죠. 그러면 3분봉 20선은요. 그러면 3분봉이 20개 있다. 60분이죠. 3분봉이 20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60분. 그러면 5분봉 20선은 5 곱하기 20. 5분봉이 20개 있으니까 5 곱하기 20분 하면은 100분이 되겠죠. 1시간 40분. 10분봉이 20선은 그렇죠. 200분이 되겠죠. 10 곱하기 20. 그래서 3시간 얼마죠? 20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분봉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다 나뉘어질 수 있고 이평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평선이라는 것은 뭐 분봉, 일봉, 주봉, 월봉의 이동평균선은 평균을 내는 기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일봉만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월봉, 그리고 월봉에 있는 이런 이평선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삼성전자 예를 들어 지금 월봉의 중요한 20월선을 테스트하고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더 큰 월봉보다 그 다음 좀 작은 주봉, 그 다음 좀 작은 일봉, 그보다 또 작은 분봉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이런 큰 틀에서 월봉, 주봉, 일봉 그리고 분봉까지도 체크를 해보면서 매수와 매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렇다면 이런 이동평균선은 종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단순 이평.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종가의 평균을 말하는 것. 그것을 갖고 이평선을 내는 것이 이 단순 이평이고 또 지수 평균, 또 뭐 가중 평균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단순 이평의 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뭐 5일 이평선이다. 1, 2, 3, 4, 5. 그렇다면 그 5일만 갖고 5일 이평선으로 낸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수의 가중치를 더 주고 뭐 그 과거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이런 다른 이동평균선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종가를 갖고 만든 이동평균선을 많은 매매자들이 이걸 갖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지 이런 이동평균선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시장에서 보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있죠.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은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만드는 과정을 봤을 때는 6일선도 만들 수 있고 9일선도 만들 수 있고 뭐 55일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이평선들만 우리가 많이 매매를 활용할 거예요?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이평선을 모두가 다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매매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랫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종류, 우리는 단순 이동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만든 이동평균을 활용을 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요 이동평균선의 의미, 그렇죠. 5일선, 월화수목금 일주일이죠. 단기 심리선, 그리고 급등하는 주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단기 심리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든 뭐 세력주든 급등주들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올 때는 이렇게 5일선, 그렇죠. 5일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선은 우리가 단기 급등선으로 매매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21선,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눌림목 매매할 때 많이 활용하죠. 그렇죠. 21선. 저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21선은 한 달이죠. 그렇죠. 1개월에 주식시장이 열리는 평균 기간을 20일 정도로 보는 겁니다. 4주니까 5, 4, 20. 그래서 21선. 가장 중요한 중단기 매매, 또 중기 추세선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61선. 그렇죠. 21선이 한 달이니까 60일은 세 달. 분기, 기업 분기 결산하죠. 이런 것들도 엄연히 보면은 의미를 다 그냥 부여한 것이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매매자들이 이러한 이평선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갖고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평선의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심리적 이평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평선, 지금까지 이평선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렇죠. 그리고 이평선들의 분봉, 일봉, 주봉, 월봉, 그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평선을 통한 매수 매도 활용 기준을 어떻게 틀을 잡을까? 먼저 이평선을 갖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그렇죠. 먼저 이 사진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 정배열, 그렇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91선 주가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이평선, 그 다음 긴 이평선, 그 다음 긴 이평선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우상향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배열돼 있다.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외 반대로 역배열, 그렇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맨 아래 5일선, 11선, 20, 60, 120 이런 식으로 배열 자체가 역배열로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그렇죠. 뭐 이런 위치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파란색 선이 5일선입니다. 이 5일선이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려고 이제는 꽈배기로 이평선들이 서로 막 꼬여 있다가 이제 정배열로 출발하는 그 시점이 되겠죠. 5일선이 가장 먼저 위에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 시간이 갈수록 5일선 다음에는 21선, 21선 다음에는 61선, 그렇죠. 61선 다음에는 뭐 91선, 91선 다음에는 뭐 121선 이런 식으로 정배열을 만들었을 때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주식책에서도 나오죠. 주가는 정배열 초기 구간에서 매수를 해라.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역배열 구간인데도 분명히 있겠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장 아래에 뭐 5일선이 있고 그 다음 20일 이평선, 그렇죠. 그 다음 뭐 60일, 90일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역배열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역배열일 때에는 주가에 매수를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평선으로 우리가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또 이평선을 갖고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이것도 우리가 매매에 활용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골든 크로스, 그렇죠. 단기 이평선, 뭐 5일선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때, 골든 크로스를 활용할 때는 이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이 장기 이평선, 그보다 긴 이평선이겠죠. 20일 이평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그럽니다. 물론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갈 때도 골든 크로스라고도 말하고 21선이 61선을 뚫을 때도 골든 크로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맥락적으로 단기 이평선, 짧은 이평선이 그보다 긴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주가가 오르면서 뚫고 올라갈 때를 골든 크로스,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아래로 떨어질 때, 그렇죠? 그것을 우리를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면은 지금 5일선이, 그렇죠? 이 위치로 봐서 이런 구간들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 5일선이 이렇게 21선을, 검은색 21선을 상향 돌파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또 이런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이 파란색 이평선 5일선이 검은색 21선을 우하향 아래로 돌파를 하고 있죠. 이런 위치를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난 지점에서는 매수를 해서 단기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나는 구간에서는 종목을 보유했다면 매도 시점으로 우리가 이 이평선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까지 이평선을 통해 매매에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이평선을 통해 수렴과 발산이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매매 기준으로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쪽 위치에서 보면은 이평선들이 상당히 벌어져 있죠. 그렇죠? 이 위의 이평선과 이 아래 위평선. 그런데 이평선들이 점점 그 벌어진 구간들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렴을 한다는 것이겠죠. 수렴, 모아진다, 밀집한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방향성을 잡고 상방이면은 밀집한 이 에너지, 이평선들이 모두 모였던 이 밀집한 이평선들을 다시 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밀집한 구간에서 주가는 꼭 상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락했을 때는 강한 하락 압력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을 때 또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모든 이평선들이 이렇게 밀집하는 구간. 그렇죠. 이런 과정, 이렇게 꽈배기처럼 막 꼬여 있다가 주가가 밀집하는 이런 에너지 응축 과정을 통해서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그럴 때 확산 과정, 발산 과정을 통해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 이것을 또 우리는 이평선을 통해서 이렇게 수렴과 발산이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매매 시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하죠. 이평선을 통한 지지와 저항. 지지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그 지점에서는 하락을 멈추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린 지지라고 합니다. 이럴 때 그 지지에 성공했을 때를 우린 눌림목 매매를 활용을 할 것이고, 또 위에 지지만 있느냐? 아니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으로 작용하는 이평선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우린 돌파 매매 또한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도 보면은 다 지우고 주가가 하락해서 한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좋아하고 활용하는 이 21선 검은색 라인, 주가가 올라가고 조정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 21선 위치에서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지지죠. 지지를 받고 있다. 뭐에? 21이라는 이평선에. 그렇죠? 그리고 지지 성공하고 상승했을 시 이 눌림목에서 우리는 매수를 하고 이 상승 폭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항이라는 개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꼭 이평선이 이렇게 지지만 나오느냐? 성공적으로 이렇게 지지만 나오느냐? 그렇진 않겠죠.
주가가 오르는데 이평선이 못 올라가게 막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간을 보면은 20일 이평선 주가가 올라가는데 더 이상 오르지 못합니다. 딱 가로막고 있죠. 이것은 20일 이평선이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저항을 작용했던 20일 이평선을 또 돌파했을 경우 주가를 가만히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돌파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리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90일 이평선이 또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 주가를 못 올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에서 또 지지가 나오죠. 그리고 재차 상승, 그리고 한번 저항받았던 돌파 시도를 해서 아예 갭으로 뚫어버리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각 이평선들은 꼭 21선이 아니더라도 주가의 다양한 이평선들, 이런 것들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지금 오늘 방송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들을 5일선, 20, 60, 90 이렇게 몇 개밖에 안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매매하는 차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상당히 50, 15, 20, 30, 60, 90 이렇게 많은 이평선들을 이렇게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평선을 통한 지지와 저항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고, 예를 들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모습을 봤을 때, 이평선을 좀 많이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캔들의 모습을 봤을 때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래 노란선 361선이 있지만은 그보다 위에서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렇죠? 21선과 361선.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실제 매매하는, 참고할 때 차트를 보면은, 그렇죠, 뭐가 선이 하나가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것은 31선입니다. 제가 21선 눌림목 매매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21선을 살짝 이탈해서 이 31선을 지지하는 모습도 많이 봐와서 제 차트에는 이렇게 31선까지 이평선을 집어넣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평선을 놨고 그것을 통해서 저항이냐 돌파냐 지지냐, 이것을 하나하나 종목별로 다 체크를 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241선이 삼성전자에서 계속 저항 이평선으로 되고 있죠. 그리고 이평선을 만드는 것은 각 그냥 차트에 이렇게 뭐 이렇게 환경 추가, 뭐 지표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동평균선은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내가 원하는 굵기만큼, 내가 원하는 색깔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 차트는 다 이런 기능이 동일하게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평선들, 색깔도 굵기도 또 어느 다른 이평선들도 꼭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통한 또 지지와 저항,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이격도라는 것도 있죠. 이평선의 속성, 모아진다, 벌어지면 모아진다,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린 벌어진 그 간격을 이격도라고 그러는데, 이격도가 크다는 것은 매수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종목을 보유했다면 이격도가 벌어졌다는 것은 좁혀질 수 있는 이평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평선의 속성이라고 했지만은 엄연히 얘기하면 이 이평선을 통해서 우리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평선의 이격도가 5일선과 21선과 이격도가 없다가 주가 상승과 함께 이렇게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졌죠. 그렇죠? 이런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를 줄이기 위한 이런 조정의 과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꼭지 부분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보유자들은 이런 이격도가 벌어진 지점에서 수익 실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격도를 또 줄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재차 2차 상승. 그렇다면 이격도라는 뭐 이평선의 속성이다, 그래서 무조건 줄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매수했던 매수자들, 주가가 올라서 이익 실현을 언제든지 하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해서 이평선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신규 매수자들, 그렇죠? 이익 실현하는 신규 매수자들의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물량을 받고 소화를 시키는 손바뀜 과정이 이렇게 거친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모은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과정으로 매수자와 보유자, 이런 심리도 있고, 이런 차트를 힘을 얻는 과정, 이런 것까지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평선을 통해서 매매에 실질적으로 더 확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평선의 가장 기본적이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우리 선생님들이 매매 공부를 할 때, 차트 공부를 할 때 다양한 매매 방법이 나올 텐데,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내용을 머릿속에 갖고 계셨을 때, 어느 누가 이평선 매매 방법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해도도 빨라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나만의 방법을 분명히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평선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